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청년 티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티모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철학적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티모는 마을의 광장에서 특별한 연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극의 무대에는 큰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각 계단은 셸러의 4가지 가치, 계층을 상징하도록 꾸며졌습니다. 가장 낮은 계단에는 부드러운 쿠션과 달콤한 사탕이 놓여 있어 쾌락적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그 위의 계단에는 신선한 과일과 건강 보조제가 놓여 있어 생명적 가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간 계단에는 다양한 철학책과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정신적 가치를 상징했고, 가장 높은 계단에는 촛불과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향이 감돌아 성스러운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주인공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캐릭터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계단에서 만족스럽게 사탕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이때 무대에 나타난 동료 배우가 말했습니다. 쾌락적 가치에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주인공은 생명적 가치로 올라가 신선한 과일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그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삶도 단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료 배우가 다가오며 손짓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의 진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결국 주인공은 정신적 가치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그는 상당히 풍요로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배우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존재하는 성스러움을 깨달아야 해. 주인공은 최상단 계단에 도착하여 촛불과 향 속에서 깊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화와 일체감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극이 끝날 무렵 티모가 무대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셸러의 가치 계층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각각의 가치를 경험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모든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극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각자의 삶에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티모의 연극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오랫동안 이야기되며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티모는 셸러의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이사 아시모프의 무복공학의 3원칙은 그가 창작한 미래 세계에서 무복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탐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윤리적 딜레마와 기술 발전의 모순을 들추어줍니다. 이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기술이 혁신을 거듭한 도시인 메가폴리스에서는 로봇들이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거리에서 교통을 관리하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등 로봇들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지요. 이 도시의 중심에는 제로니모라는 이름의 상징적인 로봇이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그 어떠한 로봇보다도 더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목적은 메가폴리스의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가폴리스에 전례 없는 과학적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특정한 뇌 주파수를 조정하여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제로니모에게 이러한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제로니모는 아시모프의 3원칙을 기초로 하여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그는 기술이 인간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수명 연장의 꿈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메가폴리스에서는 기술 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로봇들에게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으나 시민 중 일부는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술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제로니모는 철학적 고뇌 끝에 한 가지 결단에 다다릅니다. 그는 기술의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되 각 시민에게 그 기술의 장단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한 뒤 민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계획 아래 제로니모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제로니모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셋째 원칙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의 갈등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결국 제로니모의 중재하에 메가폴리스의 시민들은 기술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아시모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메가폴리스의 역사에 길이 남아 미래에도 기술과 윤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술과 윤리가 만나면 어떤 식으로 현대사회에 도전과제를 던져주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모프의 3원칙은 여전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이면에 깔린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깨달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적빈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원칙적이고 엄격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딱히 친구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순수하게 충직한 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이었습니다. 소동은 매일 아침이 되면 적빈이 집 앞을 빗자루로 쓸고 들에 있는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적빈은 소동이 자신의 격에 떨어지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가끔씩 실수를 할 때마다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소동은 그런 대접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적빈을 대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장이 서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적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물처럼 여기는 자기의 보서와 골동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이 열리기 하루 전날 큰 폭풍이 불어닥쳤고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 중 일부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걱정과 좌절 속에서 적빈은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동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적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하인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 손상된 물건들을 다시 팔 수 있을 정도로 복구할 시간도 없단 말이다. 그러나 소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곧이어 여러 경제 보수 기술자들을 데려와 적빈의 물건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수고하고 아침이 되자 적빈의 물건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적빈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이냐? 소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을 배웠습니다.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저 주인님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적빈은 깨달았습니다. 소동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은 바로 공자의 인해의 정신임을,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조화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적빈은 소동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동을 단순한 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큰 깨달음을 주는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적빈의 변화를 보며 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을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이렇듯 공자의 인의 이론은 적빈과 소동의 이야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되새기게끔 해주었습니다. 이는 인이란 단순히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서 우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살았던 정의로운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죠. 그는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다닌 이유는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 그의 신념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성선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작용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평화롭던 마을에 작은 소란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앙시장에서 닭 2마리가 탈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닭들은 가게 사이를 신나게 달려다녔고 사람들은 닭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이가 닭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우물에 빠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의로운 아저씨는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이를 향해 달려가 아이가 우물에 빠지기 전에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시장 한편에 모인 사람들은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여서 아이를 구할 수 있었나요? 아저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물에 빠질 뻔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 그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를 행동하게 했던 것뿐입니다. 한 사람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매일 해야겠네요? 그게 성선설에 대한 헌신인가요?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 순간에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우리가 원래 선하기 때문이죠. 그 후로 아저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성선설은 마을의 작은 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맹자의 마음으로 행동하자 라며 서로 돕는 상황을 만들곤 했죠. 이로 인해 마을은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선설은 그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의로운 아저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마을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친절이 넘쳐났고 성선설의 진정한 의미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썰은 마치 성선설의 진리를 증명이라도 하듯 세상이 작은 기적으로 남았습니다.